연금만 믿고 시골 내려갔는데 은퇴 부부 한 달 고정 지출, 현실은 충격적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런 상상을 해봤을 겁니다. 도시는 복잡하고 돈도 많이 드니까 은퇴하면 시골 내려가서 조용히 살면 되지 않을까? 아침엔 텃밭에 물 주고, 낮엔 산책하고, 저녁엔 TV 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살. 연금은 꼬박꼬박 나오고 집도 작으니 돈 쓸 일도 없을 거라 믿죠. 그런데 막상 시골로 내려간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비슷한 말을 합니다. 생각보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연금만으로는 빠듯해요. 도시보다 덜 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고정 지출이 더 늘었어요. 은퇴 후 삶에서 가장 무서운 건 큰돈이 아니라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 지출입니다. 여행 한 번, 병원 한 번은 마음의 준비라도 하지만 아무 일 없어도 매달 나가는 돈은 생각보다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거든요. 특히 연금에만 기대고 내려간 시골 생활이라면 그 충격은 더 큽니다. 시골 은퇴 생활, 왜 고정 지출이 줄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시골 생활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값 싸고 물가 싸고 할 일도 없으니 돈이 안 든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첫째, 집 관련 비용이 생각보다 큽니다. 시골은 월세 대신 자가인 경우가 많지만 관리비가 안 든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오래된 단독주택은 난방비, 수리비, 유지비가 계속 들어갑니다. 보일러 한 번 고장나면 수십만 원, 지붕이나 배관 문제 생기면 100만 원 단위로 깨집니다. 둘째, 의료비와 교통비가 늘어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은 자주 가게 되는데 시골엔 큰 병원이 없습니다. 결국 도시로 나가야 하고 그때마다 교통비가 듭니다. 자가용이 필수가 되면서 보험료, 기름값, 수리비가 고정 지출이 됩니다. 셋째, 생활비가 꼭 싸지만은 않다는 점입니다. 마트 하나 가려면 차 타고 2030분, 배달은 거의 안 되고 결국 장을 한번 보면 많이 사게 됩니다. 소량 구매가 안 되니 식비도 은근히 올라갑니다. 사례 1. 국민연금이면 충분할 줄 알았죠. 경북의 한면 단위로 내려간 60대 초반 부부 이야기입니다. 국민연금 둘이 합쳐서 월 180만 원 정도. 시골이면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하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한 달 고정 지출을 정리해보니 이렇습니다. 난방비 기름 보일러 평균 25만 원. 전기 수도 통신비 20만 원. 자동차 유지비 보험, 기름 30만 원. 식비 60만 원. 병원 약값 20만 원. 이미 155만 원입니다. 여기에 경조사비, 집 수리비, 명절 비용까지 더하면 매달 적자였죠. 결국 두 분은 일이라도 조금 더 할 거리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게 됐습니다. 사례 2. 집은 싸게 샀는데 유지비가 발목을 잡더라고요. 전남 쪽으로 귀촌한 50대 후반 부부입니다. 도시 아파트를 팔고 시골 단독주택을 저렴하게 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집이 오래되다 보니 보일러 교체, 배관 누수, 마당 정비, 지붕 보수, 이런 비용이 몇 년 사이 수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한 번에 큰돈 나가는 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매년 뭔가 하나씩 터진다는 거였죠. 연금은 아직 적고 생활비는 계속 나가니 심리적 압박이 컸다고 합니다. 결국 다시 도시 근처로 이사 갈까 고민 중이라고 하더군요. 사례 3. 외롭지 않으려고 쓰는 돈이 늘어요. 강원도로 내려간 은퇴 부부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자연도 좋고 조용해서 만족했는데 12년 지나니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문화센터 수업 등록, 취미 모임 참여, 도시 친구들 만나러 이동, 이런 데 쓰는 돈이 늘었습니다. 안 쓰면 우울해지고 쓰자니 부담이고라는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돈보다 관계와 일상 유지에 비용이 든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은퇴 준비에서 꼭 점검해야 할 질문들.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혹은 시골 생활을 꿈꾸고 있다면 꼭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연금 외에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은 있는가? 난방비, 의료비, 교통비를 현실적으로 계산해 봤는가? 집 수리비 같은 불규칙 지출을 감당할 여력이 있는가? 돈이 아니라 생활 만족도를 유지할 비용은 준비돼 있는가?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생활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시작입니다. 시골이든 도시든 중요한 건 얼마로 살 수 있나가 아니라 이 돈으로 몇 년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나입니다. 연금만 믿고 내려가는 은퇴는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조용한 시골 생활을 오래 누리고 싶다면 숫자부터 냉정하게 들여다보는 것. 그게 진짜 은퇴 준비의 시작입니다. 은퇴 후 삶이 불안해지는 진짜 이유 돈이 아니라 구조 문제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불안을 연금이 적어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구를 보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노년기 삶의 만족도와 불안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은 총자산 규모보다 현금 흐름의 안정성입니다.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탈러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큰돈보다 예측 가능한 소득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느낍니다. 즉 10억 원을 한 번에 쥐는 것보다 매달 250만 원이 끊기지 않고 들어오는 구조가 훨씬 안정적이라는 거죠. 문제는 많은 은퇴 부부가 이런 구조를 만들지 못한 채 연금 저축 소진, 지출은 고정, 수입은 감소, 이런 형태로 노후에 진입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시골로 내려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출은 줄어들 거라는 기대는 크지만 실제 지출 구조는 오히려 더 경직됩니다. 이게 바로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든다는 말의 정체입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은퇴 후 지출은 줄지 않는다. 미국 미시간대 노년경제연구소 HRS 자료를 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있습니다. 은퇴 후 총지출은 줄어들 수 있지만 고정지출 비중은 오히려 증가합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선택 가능한 소비가 줄어든다. 선택이 줄어들수록 반복적 고정적 소비가 늘어난다. 의료, 주거, 교통처럼 피할 수 없는 지출이 중심이 된다. 즉, 젊을 땐 이번 달엔 덜 쓰자가 가능하지만 노년엔 안 쓸 수 없는 돈이 대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은퇴 설계에서 중요한 건 절약이 아니라 고정 지출을 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은퇴 준비의 핵심일 연금 총액이 아니라 연금 비율.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연금이 얼마면 충분할까요?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내 고정 지출의 몇 퍼센트를 연금이 커버하는가? 노년학에서는 이걸 연금 대체율이라고 부릅니다. 이론적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최소 70%, 가능하면 80% 이상 을 연금과 확정적 소득으로 충당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월 고정 지출 250만 원, 연금 소득 150만 원 이면 대체율은 60%입니다. 이 경우 남은 40%는 저축 인출, 자산 매각, 노동으로 채워야 합니다. 이 구조는 생각보다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명은 예측 불가이기 때문입니다. 은퇴 준비의 핵심 이 돈보다 중요한 건 일상의 리듬. 노년 심리학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결론이 있습니다. 은퇴 후 삶의 만족도는 소득보다 일상 구조와 더 강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입니다. 매주 나가는 장소가 있는가?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돈을 벌든 안 벌든 역할이 있는가? 이게 없는 상태에서 시골로 내려가면 생활비는 줄었을지 몰라도 우울감과 무기력이 빠르게 찾아옵니다. 그걸 막기 위해 취미, 모임, 이동에 돈을 쓰게 되고 결국 예상치 못한 지출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은퇴 설계에서는 어디서 살 것인가 보다 어떤 리듬으로 살 것인가를 먼저 설계하라고 말합니다.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 그렇다면 답은 뭘까요? 꼭 시골을 포기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단계가 필요합니다. 1. 완전 은퇴 전 반은퇴 기간을 가져라. 일을 완전히 끊기보다 주 23일 소규모 소득. 이런 구조를 만들면 연금 의존도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이 시골 정착은 체험 부분 거주 완전 이전으로 최소 12년은 주거비를 이중으로 써보는 게 안전합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고정 지출이 보입니다. 3집은 자산이 아니라 비용으로 계산하라. 노후주택은 시세보다 연간 유지비, 수리주기, 의료 접근성 이 훨씬 중요합니다. 결국 은퇴 준비의 본질은 이것이다. 은퇴 후 삶은 얼마를 모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얼마나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연금만 믿고 시골로 내려가는 선택이 누군가에겐 최고의 삶일 수 있지만 준비 없는 선택이라면 불안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은퇴는 도피가 아니라 설계입니다. 꿈을 꾸기 전에 숫자와 구조를 먼저 들여다보는 것. 그게 충격적인 현실을 피하는 가장 과학적인 방법입니다.